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그 새로운 개념의 한옥이라는 방식의 건축물을 개발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일단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불 하나 꺼주시죠. 아래. 네, 무대에 불 꺼주세요. 조명. 네. 시공 사례는 그 공주 숙박촌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기형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건축 형태, 세 번째는 이 건축에 적용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공통적으로 시공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동별 시공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개요는 아까 이태국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은 단체 숙박동 3동과 관리동 1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작거리인데요. 지금 현재 저작거리하고 이 단독주택은 지금 오늘도 좀 이해준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이 나오셨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공방촌까지 해서 올 8월 30일까지 시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형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굴돌이 집하고 납돌이 집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 단면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첫째, 지붕을 경량화시켰습니다. 경량화시켰고, 그 다음에 벽은 다 건식 처리했고요. 그래서 도리와 주도 소로가 있는 것이 굴돌이 집이고, 그 다음에 기둥에 바로 봄만 얹은 것이 납돌이 집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주요 구조물을 삼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왜 삼나무를 사용했냐면 우선 그 수분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요. 한옥에서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분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건조가 잘 되고 갈라짐 뒤틀림의 변형이 적습니다. 세 번째로 재질이 가볍고 가공이 쉽고요. 네 번째, 이제 신개미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쟁적인데요. 과거에는 이 삼나무가 소나무보다 한 2배 내지 3배가 비쌌던 나무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더글라스포하고 거의 동등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부성이 강하다 보니까 과거에 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분에 상당히 강합니다. 소나무하고 비교했을 때 소나무하고 갈라진 것을 실험한 장면입니다. 소나무하고 스프로스하고 땅속에다가 10개월 동안 매설을 해가지고 다시 꺼내서 보니까 스프로스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신개미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삼나무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삼나무가 이제 약하니까 구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체육관은요, 한 스판이 한 60m 정도 되는 체육관입니다. 삼나무는 9cm 정도 되는 그 규격의 목재를 가지고 60m 스판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구조형 집성재를 사용했습니다. 구조형 집성재는 공학 목재고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품질이 균일하게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함수율은 15% 이하로 제조되고요. 수축이 없어서 치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틀림, 갈라짐 등의 현상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증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인증 제품을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한옥에서 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됐을 때에 함수율이 19%를 초과했을 때 환경에서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태양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쬐더라도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접착제가 내수성, 내우성, 내열성에 대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접착제가 지금 F4 스타의 인증인데요. 저 폴름알레이드 제품입니다. 일반 목재와 집성재의 비교인데요. 지금 일반 목재하고 한 4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발생한 현상입니다. 부주형 집성재로는 이러한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돔은 한 122m 정도 되는 미야자키 코노하나 돔인데요. 기둥 없이 122m를 지은 것입니다. 또 이런 역사 큰 건물도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량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요거는 지금 그 장기적인 하중을 줘서 처짐 그 현상을 시험하는 광경입니다. 근데 저희 주요 구조부를 이러한 그 시험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접합부에 대한 지금 보시게 되면 기둥재와 보재, 단순히 보아지도 없는 상태에서 측방 하중을 줘서 접합부 강도를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를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서 적합한 부재를 선택했습니다. 이 전용 프로그램에는 좀 전에 보신 것 같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모든 그 강도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하중 조건이 맞는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3D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은 상당히 절약이 돼서 한옥을 한 30평 정도를 하게 되면은 하루 정도면 다 정리가 되고요. 이런 구조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본 이제 기둥하고 창방에 대한 구조도면이고요. 평면하고 주심돌이 대량이고요. 그 다음에 오량에 대한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각열, 그러니까 X축과 Y축의 각열에 대한 인면에 대한 구조도가 작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런 경우는 이제 주두구 소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부재들은 다 번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품 번호가 되겠습니다. 구조계산서가 각열마다 다 자동으로 산출되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적산이 자동 산출되는데요. 지금 요 뒤에 보시는 요 번호가 조금 전에 보신 구조도의 번호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목재가 투입되는 규격이고요. 물량이고 그 목재 갖고 어떤 식으로 길 가공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번호가 이렇게 매겨지는 것이고요. 이런 적산이 자동적으로 또 로스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지를 다 컴퓨터가 계산해서 이렇게 적산 산출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계한 것에 의해서 컴퓨터가 기계에다가 이제 메일 형식의 송신을 하게 되면은 공장에서 이제 CAD/CAM으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주요 부재를 미리 공장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이제 프리컷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프리컷은 이제 종류가 많아서 일반 목공소에서 수가공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프리컷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자동화 이제 프리컷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특징이 있는 것이 기둥은 기둥대로 보는 보대로 해서 기계 한 대를 갖고 여러 가지 부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기계에서 한 부재를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우선 프리컷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가공도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공도 작성을 지금 표준화를 시켜서 접합부에 대한 가공도 작성을 다 했습니다. 기둥에 대한 가공도에 대한 3D입니다. 보호 같은 예를 들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면과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하여튼 컴퓨터에 의해서 모두 다 생산이 됩니다. 생산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목재를 투입했을 때의 과정과 나중에 목재가 나왔을 때 출고되는 과정 위에는 중간에 전혀 인력이 필요치 않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가공하는 과정이고요. 여기 이런 메뚜기장 맞춤을 하나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초 정도 되겠습니다. 기둥에 대한 가공 상세입니다. 여긴 인방 쪽이고요. 메뚜기장, 그 다음에 주먹장 맞춤, 보호에 대한 보머리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굴돌이가 올라갈 걸 생각해서 미리 굴돌이 부분까지 가공이 됐습니다. 주드 소로까지도 가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데요. 모든 부재에는 아까 적산 자동 산출했을 때 그 번호가 다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산서와 제품이 부재 번호가 다 도면과 세개가 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부재 번호고요. 지금 여기에 암장부와 메뚜기장 숫장부는 지금 이 번호는 부재에 조립할 때의 위치 번호입니다. 요건 조금 있다가 조립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출고 과정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경험으로 이렇게 알아봤을 때 지붕 구조 부재에 대해서는 다소 수축이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붕 구조 부재는 현장에서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가지고 수가공을 했습니다. 지금 석가래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미리 원형 가공기로다가 원형을 만들어서 와서 끝에 부분만 지금 수가공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문 기술자가 했습니다. 이제 선자석가래를 이제 가공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그냥 원목을 갖다가 했습니다. 골돌이도 마찬가지로 원주 가공기로다가 뽑아서 끝 부분만 현장에서 목수가 처리했습니다. 추녀 부분인데요. 추녀는 사실 프리컷이 되는 부재입니다. 되는 부재인데 수종 사용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서 수가공을 했습니다. 부연이고요. 조롱고대. 그 다음에 저희가 오전에 보셨지만 지금 자연미를 좀 표현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볼을 일반 문익경 때문에 일반 목재를 갖다가 현장에서 가공을 했습니다. 대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벽식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저희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발표 드릴 때 이제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첫째 목적이 지붕의 경량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접합부도 강도가 나타나야 되지만 벽식 구조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경량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벽식 구조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평 전단 내력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구조부재와 이 벽 부재 간의 틈새 방지를 위해서 경량목 구조를 적용시켰습니다. 그 외벽 칸막이 외벽에 적용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 벽식 구조는 상당히 그 구조 성능이 안전합니다. 지금 지진의 기초가 이렇게 파괴됐어도 벽식 구조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재가 표준 규격화되어 있고 대량 생산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경제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증 마크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KD 건전했다는 표시고요. 수종이고 그 다음에 넘버2 해서 강도가 2등급인 목재입니다. 이런 그 구조로 계산이 된 목재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이 합판 같은 경우도 인증기관에서 외부용 합판으로 인정한 제품을 썼습니다. 이 벽식 구조는 그 인력만으로도 간단하게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공장 판넬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그 북미 쪽에서 이 벽식 구조로다가 4층에서 5층 건물을 짓고 있는 사례입니다. 요거는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둥과 보에다가 벽식 구조를 넣어서 측방 수평 전단 내력 강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골 목구조 공법을 적용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북미 표준 구조제를 사용했습니다. 칸막이 내벽이 되겠습니다. 천정 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는 상형 같은 경우는 2x10이라는 그 표준 구조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고 또 시공도 편리하고 이런 문제 때 가격도 싸고 해서 이런 그 표준 구조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붕을 이제 경량화를 했는데요. 지붕이 경량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벽에 강도가 상당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접합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약하다 보니까 건물에 진동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지붕에 가단 하중을 요구해서 흙을 많이 얹었습니다. 흙을 많이 무게 주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한 그런 부재가 올라가게 됐죠.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비경제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흙을 사용하다 보니까 완전 방수가 어려워서 수분을 위해서 숯발레 같은 것이 쉽게 부패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시키다 보니까 일단 그 부재 사이즈를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 대신에 단열재로다가 충전을 할 수 있어서요.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방수를 했기 때문에 구조부재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건물의 이제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붕을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덧석 가래를 걸었는데 이것도 북미 표준 구조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간격은 60cm 간격으로 해서 나중에 이 사이에 단열재를 저희가 북미 표준 그 목구조 전용 단열재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미 표준 구조제로 지붕 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실수를 한 것이 곡선을 좀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더 못 잡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그 표준 구조제를 사용해서 지붕 바탕 틀을 흙 대신에 사용을 했습니다.
OSB 합판을 붙이고요. 완전 방수를 해서 기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 성능을 향상을 시켰는데요. 그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다 놓습니다. 그래서 지붕에는 R19를 두 겹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R30을 사용하지 않고 19를 두 겹을 사용한 것은 그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바구니가 혹시 벌어질지 몰라서 겹쳐서 했습니다. 천정에도 R19 두 겹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노출되지 않는 천정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외벽에는 이제 R11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외벽에서 요구되는 단열 성능이 R19인데 R11 갖고 모자르는데 왜 R19를 설치했냐면요. 이제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바깥에다 20T짜리 이제 스티로폴을 한 겹을 더 댔거든요. 그 이유는 이 새기둥이 상당히 그 수정폭 때문에 두께가 좀 너무 좀 적어서 혹시 새기둥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까지 좀 막아보려고 스티로폴을 바깥 전체를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차음 이제 성능을 향상시켰는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은 차음 성능에 요구되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중벽으로 해서 차음을 시키고 방음 창내를 쓰고 석고보드 두 장을 붙이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중벽으로 해서 세대 간에는 스터드를 세우고 그리고 단열재를 놓고 보드를 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 상부 쪽의 천장은 이 천장을 통해서 옆으로 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는 천장에서도 막아주고 천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막아주기 때문에 그냥 스터드 한 개를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좀 테스트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이중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세대 간 벽과 마찬가지로 위에다 벽을 만들었습니다. 내벽에는 모든 내벽을 다 불연 단열재로다가 놓았고요. 다음에 이제 신소재인데요. 저희가 이제 바깥에 스티로폴을 넣게 되니까 거기다가 메쉬를 쳐서 그 다음에 접착 몬타를 바르고 그리고 스타커로 다 건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조재는 앞으로 그 전용 그 목재 보호 전용 도료를 도장할 계획입니다. 공통 시공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춧돌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주춧돌을 거리의 그 오차를 저희가 5m일 때 1mm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미리 가공이 시작이 됐고 주춧돌이 잘못 나와지면 공장 가공 미리 한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를 1mm를 받고요. 저희가 뭐 한옥에서 주로 주춧돌은 대충 놓고 그레이지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춧돌의 수평을 완전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지금 구조부재가 가공이 돼서 현장에 이제 하차하는 광경이고요. 현장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조립도면이 있겠죠. 조립도면에는 이러한 그 조립 위치에 그 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부재 번호가 다 있는데요. 이 부재 번호를 찾으려면은 시간이 걸려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많은 자재에서 어느 부재가 어디 가서 있는지 또 그 부재가 같이 패킹이 됐더라도 찾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부재 조립 번호가 있죠. X축은 1, 2, 3, 4, 5, 6으로 나가고 Y축은 A, B, C, D로 나갔을 때 D에 15번 하게 되면은 D 15번 위치에 가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를 들고 그 부재 번호만 보고 그 조립하는 사람이 그 갖다 놓고 꽂으면은 조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릅니다. 가공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시간을 절약하고 인건비를 줄이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갖다가 꽂을 그 위치의 번호입니다. 기계 가공을 한 부재들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조립을 할 때요, 한옥을 전혀 공사를 안 해본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 B동이 이제 2개인데 2개 중에 첫 번째 걸 그렇게 시켰는데요. 그래서 일반 기술자가 조립하는 걸 했습니다. 인방 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량입니다. 그래서 쉽게 가공에 얼마 정도의 오차를 줄 것이냐를 생각해서 뭐 수정을 한 적이 있어도 대충은 잘 맞았습니다. 결합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 하인방 같은 경우는 혹시 벌어질지 몰라서 안에서 볼트로 속에서 볼트끼리 연결해서 조였습니다. 그 볼트 철문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아지가 연결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3중으로 주먹장 3중으로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공기의 차단과 또 강도를 높였습니다. 대들보가 되겠는데요. 기둥에 4개가 올라와 있고 전통 방식으로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가공한 부분에 일반 전문 기술인이 가공한 부분은 전문 기술인이 조립을 했습니다. 석가래를 조립하는 과정이고요. 개판, 부연, 합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경량팀이 와서 지붕 경량화에 대한 바탕틀 작업을 했습니다. 동별 시공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단체 숙박동 B동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를 공장에서 기계화했습니다. 모두 약 170평 정도 되는 2동입니다. 한 동은 이 정도 조립하는 것은 보통 한 3일 정도에 조립했고요. 이쪽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조립하는데 한 8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량으로 천정 틀을 미리 조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먼저 볼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엎고 나중에 인방 수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아래에서 위로 짓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성자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한번 해봤더니 시간이 뭐 8일 정도 소요됐으면요. 아래에서 위로 지어 올라갔더니 한 3일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방법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짓는 방법을 썼습니다. 석가래를 걸고요. 지금 조립하는 사람은 5명이고 일반 기술자 5명이고 전문 기술자는 12명이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단체 숙박동 A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천장 노출 부분은 현장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은 납도리집이고 주두소로가 없습니다. 이쪽은 다 있고 이쪽만 지금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더글라스포를 수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약 한 6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여기 구조부재까지는 약 한 3일 정도가 소요됐고요. 다음에 전문 기술자가 시공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4년 전에 우리 전통 문화인 한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한옥 현대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옥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한옥의 전통성과 품격을 벗어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한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 맞는 한옥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겠사오니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